지금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었을 때 과연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득 부분인데,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했었을 때 일단 내는 세금을 한번 볼게요.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다. 내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 이건 지방세죠. 주택을 보유합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재산세. 이것도 지방세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소유자들만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 이거를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게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그 중에서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취득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내야 될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겠대요. 100%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A라는 홍길동 명의에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다 합해가지고 얼마 이상 내는 거죠? 공시가격이 6억 이상이면 내야 되는데, 그때 일정 요건 충족하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빼줄게. 그게 이제 합산배제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 취득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전제 조건. 첫 번째, 지방세의 세제 혜택이에요. 지방세라는 거는 조금 아까 살펴봤듯이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말하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적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국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끼어들어오죠? 세무서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은 해야 되고, 두 번째,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국세에서 세목별 적용하는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세, 아까 취득세 감면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받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와 관련된 감면은 굳이 세무서랑은 상관없다. 하지만 국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세목별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에 취득세 내죠? 60일 내. 얼마 내죠? 예전에는 주택 수에 따라서 뭐 취득세율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전혀 주택수랑 상관없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취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적용되죠. 그래서 6억 이하면은 일단 기본 1%, 6억에서 9억 사이면은 기본 2%, 9억 초과면은 3%입니다. 요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취득 가액에 따라서 1.1%부터 3.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6억이었을 때 만약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몇 프로죠? 6억 곱하기 1.1%. 6억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2% 되죠. 6억은 1.1%, 100만 원은 2.2%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취득하실 때 취득세 고려하시려면 그 부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도 기준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은 2배 정도의 세율을 이렇게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취득세 감면 한번 볼게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면은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겠대요. 그럼 그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소형 평수에 대해서 해주겠다. 두 번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되죠?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죠. 설령 다가구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다 할지라도 적용 대상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경우에 감면을 해줘요. 그럼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취득세율이 몇 프로죠? 아까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 안 되죠. 4.6%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요, 취득세가. 근데 아까 60제곱 평방미터 이하다 그러면 아까 오피스텔도 준주택에 분류가 돼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세기 때문에 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가지고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최초 분양자가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최초 분양을 받아가지고 A한테 분양권 상태에서 샀어. 그러니까 전매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감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최초 분양임은 시행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되고 이전 등기 여기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매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무임대 기간은 너가 단기로 했으면 4년 이상, 장기로 했으면 8년 이상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증액 제한 5% 요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요거 준수를 안 하면은 다 추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으로만 등록하면 돼요. 즉 이 말은 뭐죠? 아까 세무서에 설령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한정으로 해서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두 번째, 전매 취득한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준대요.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제 100% 감면을 해주려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너무 세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지방세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최소 납부 세액 제도라는 게 있어요. 즉 100%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 15%는 너 다시 내 라는 게 이제 최소 납부 세액 제도인데 그것도 취득세 기준은 200만 원이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재산세 기준으로 50만 원이 넘었을 때 최소 납부 세액 제도가 적용되고 그 이하면은 최소 납부 세액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분양가가 1억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한 채 분양을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했었을 때 6억 이하이기 때문에 1.1% 적용받죠. 취득세가 11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얘가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액 제도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100% 전액 다 감면을 받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근데 똑같은 1억짜리인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고 합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4.6% 460만 원을 그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너무 세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려고 부르니까 100%가 감면이 안 되죠. 왜? 세액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의 15%인 69만 원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2억짜리 다세대 주택을 분양을 받았다. 1.1%니까 220만 원이죠. 200만 원이 초과되네. 그럼 얘도 15%는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소 납부 세액 제도고 그래서 흔히들 실무에서는 100% 감면이 아니고 85% 감면이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원칙은 100% 감면이 맞고요. 근데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되죠? 의무임대 기간 동안 4년 또는 8년 동안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일정 사유가 발생했었을 때, 즉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내가 취득세 받은 거를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 사유가 작년까지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양도하든지 아니면 증여하는 경우. 근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민간임대주택법 6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거 한번 보시면 뭐냐면
토갈 양도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양도허가. 근데 양도허가는 유일하게 추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도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제일 핵심이 뭐냐면 5% 증액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취득세 감면받은 것도 다 토해낸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도 취득세도 감면받은 거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취득세 감면해줬는데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안 쓰고 본인이 사용하든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쓴다. 그럴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왜? 요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재산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감면받는 규정은 지방세법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규정하고 두 번째가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규정이에요. 비슷하죠? 뭐가 차이 나죠? 앞에 장기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두 가지 규정 중에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써먹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단 재산세는 언제 내죠? 7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언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6월 1일자, 6월 1일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부과하는 세목이죠. 취득세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임에 반해서 재산세는 고지가 되죠. 정부 부과 세목입니다. 보통 7월하고 9월 달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먼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서 2세대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합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개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적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면은 얘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의 반면에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뭐냐면 요건이 공동주택 2세대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오피스텔 한 채,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틀립니다. 얘가 당연히 요건이 더 빡세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요 전건은 받을 수 있어도 뒷건 못 받는다. 의무임대계는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 8년 이상 준수를 해야 되고 모든 세제 혜택에 요건 다 들어가요. 증액 제한, 5% 증액 제한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지방세의 일종이죠.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만 되고 설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요 재산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다가구 주택은 아까 단독주택이죠. 근데 여기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서 2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얘는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겠죠. 근데 실무적으로 봅시다. 다가구 주택이 주택 임대에 공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가주택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세법 개정에 이번에 들어온 게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는 안 들어왔고 요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얘는 두 채인데 얘는 1호 한 가구만 임대를 해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장기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몇 년짜리로 해야 되죠? 8년으로 해야 됩니다. 8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8년짜리로 해가지고 끌고 가면은 재산세 감면을 해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의 의미가 뭐죠? 주택으로 치는 층수가 몇 층입니까? 3계층. 최근에 국세청에서 굉장히 눈여겨보는 게 뭐죠? 다가구 주택인데 옥상에 옥탑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실질로는 뭐죠? 다세대죠.
다세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요 주택밖에 없다. 만약 이게 다가구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게 다가구다라고 하면 어떻게 틀려지죠? 1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주택 중과에 걸립니다. 하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겠지만 한 가구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다 중과가 걸려요. 상당히 세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도하기 전에 주택 층수를 3계층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을 생각하면은 보통 1층에 뭐 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2, 3, 4층에 이제 주택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1층에 이제 상가가 있고 2, 3, 4층에 뭐 주택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4층에 보통 주인 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 세대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혜택을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못 받게 생겼네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가구 주택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라 하면은 만약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보고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이란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그 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실 전체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주인이 만약 살고 있다면은 주인 너 사는 거는 임대 목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 세대를 빼고 나머지 호수, 임대 호수가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은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 세대를 임대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임대 호수,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거 주인 세대가 살고 있으면 나머지가 임대 호수잖아요. 근데 주인 세대를 임대를 줬으면 이것도 임대 호실이잖아요. 근데 임대 호실이 40이 넘네. 하나라도 넘으면은 전체 다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만큼 감면을 해줍니까? 아까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60제곱미터 이하면 50%를 해주고 85제곱미터면 25%를 해주는데 얘는 요건이 더 빡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면 혜택이 더 큽니다. 그래서 40제곱미터 이하면 100%를 해주고 60제곱미터 이하면 75%, 85제곱미터는 50%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 혹시 요건 되는 것들은 아마 올해 이제 재산세가 나올 거예요. 혹시 한번 보시고 감면이 적용이 안 됐다. 그러면 지자체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산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의무임대 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세도 추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9번까지. 재산세 추징 규정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도 유일한 예외가 양도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예외가 적용되고 포괄 양도 양수 요거는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페이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이 있다. 둘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공동주택 플러스 오피스텔을 합해가지고 두 세대 이상이면은 적용받을 수 있고 대신에 감면율이 이쪽 오른쪽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임대주택은 장기자가 붙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든지 오피스텔 2세대 이상이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 주인 세대가 직접 사는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 호실이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호 한우만 임대도 요거는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율이 더 크죠. 해서 100%, 75%,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개 다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쪽에는 재산세가 추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보유의 마지막 종합부동산세 한번 가볼게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상당히 바뀌고 많은 분들이 질문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올해 도대체 종부세가 얼마가 나올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한테 다 팝니다. 합해가지고 일정 금액, 그러니까 6억이죠. 6억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고지서가 이렇게 나와요. 언제 나오죠? 안 내봤어요?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 15일까지가 납기예요.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아까 6억이라고 했잖아요. 기준 금액이.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란 누굽니까? 우리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어떻게 판정하죠? 세대를 갖고 판정하죠. 여기서의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하는 건 맞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 명의로 한 주택을 소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남편과 부인이 50대 50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 주택만 갖고 있다고 했었을 때. 되죠? 가능하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기준금액이 6억이 적용받을까요? 9억이 적용받을까요? 6억이 적용받았습니다. 왜? 하나의 주택이지만 한 명만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명의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6억 이렇게 적용받는다. 딱 한 사람 명의로 있었을 때만 9억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이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이거는 세무서에서 그 국세청에서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고 얘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 과세를 하는 반면에 얘는 인별로 과세예요. 그러니까 인별로 다 포함해가지고 재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기준금액 6억이나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부과,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는 반면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한번 계산 절차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별로 주택을 다 모읍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모아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긴 금액, 즉 주택은 뭐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그 주택을 다 포함해가지고 기준금액 초과되는 부분만 세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6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발라냅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율을 적용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한번 적용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요 과세 표준을 조금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과하는 비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80%였는데 올해부터 5%씩 증액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100%를 적용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요것 때문에 이제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내야 될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아까 1세대 1주택자한테는 고령자 세액공제하고 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유세의 일종이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처럼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럼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그거를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작년에 냈던 보유세의 일정 부분만 내고 그거 초과하는 부분은 빼줄게 라는 게 이게 초과세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빼줄래? 작년에 냈던 거에 150%였어요. 근데 이게 올해 바뀌었죠. 몇 프로로? 200%하고 300%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개정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01페이지.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 아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80%였던 게 5%씩 상향 조정이 되고 올해는 85%를 적용받는다. 일단 첫 번째 바뀐 게 이제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작년에는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올해는 6단계 누진세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0.5%에서 2.7%를 적용받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여기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전국의 다주택수 개인 명의로 해가지고 세 채 이상이면은 이 일반 세율보다 조금 더 가산된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것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세부담 상한율 작년에 냈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보통 150%만 내면 되는데, 너가 혹시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0%까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0%까지 내라는 겁니다. 당연히 세부담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첫 번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많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부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려면 첫 번째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라는 것은 공동주택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말을 하겠죠.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럼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별주택 가격으로 고시가 되죠. 전체 한 동을 갖고 고시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6억이 넘을 수 충분히 있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모든 거에서 면적이라든지 가액 요건을 적용할 때 다가구 주택은 가구별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101호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1호에 대해서 뭐 층수, 면적이 건축물 대장 보면 나올 거잖아요. 거기를 이제 임대 호실로 해서 나누면 될 거고, 개별주택 가격은 하나로 고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전체 연면적분의 101호 전용 면적,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거의 요건에 다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된다. 즉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은 장기 8년이고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만 임대를 하면은 합산배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3월 3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그렇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모든 요건 중에서 얘는 다 들어갑니다. 증액 제한 5%를 준수를 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세무서까지 등록을 해야 요 배제, 합산배제를 준용을 하겠다. 종부세 때문에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게 있었죠. 그게 9.13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합산배제 안 빼줄 거야 라고 한 게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중에 하나인데,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2018년 9월 14일,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다음날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상관없고 취득하는 주택은 장기로 해가지고 다른 요건 충족 다 한다 할지라도 인제도 안 빼줄 거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것들은 임대사업을 등록을 해도 이거 못 받아요, 이제. 실익이 없겠죠. 그러면 그 전에 취득한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거. 나 아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지금 등록해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까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은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아까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구분을 할 때 취득 유형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건설임대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다 막아놨는데 유일하게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지어가지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설령 취득 자체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다 할지라도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게 첫 번째 임대사업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취득, 보유, 처분 요 세 단계에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감면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특히 9월 13일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지금 등록을 해도 큰 실익이 없다. 라고까지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